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113명이 있는데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어제 저녁 식사 무렵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엄청난 크고 작은 모임들을 서로 갖고 사발통문을 돌리고 단톡방에서 엄청난 얘기들이 오가고 엄청난 전화통화들을 하고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113명의 현역 의원들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해 본다면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 말 말고 더 점잖은 말은 못 찾겠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윤 대통령 줄에 서야 되는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줄에 서야 되는지 이겁니다. 이건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명분을 떠나서 이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끝까지 옹호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미 떠나는 겁니다. 어느 줄을 가야 돼? 어느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것은 곧 어느 줄을 잡아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곧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권 오늘부터 이제 예비 후보들 여론조사합니다. 오늘부터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쪽의 시스템도 시스템대로 굴러갈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구별로 전국에 있는 250여 개 지역구별로 거기에 예비 후보들이 여러 있는 곳이 많잖아요. 이제 그중에서 그쪽에 있는 지역 유권자들은 누구를 가장 많이 지지하는지 이제 이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제발 끊지 말고 다 받아달라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예비 후보들이 지금 유권자들한테 읍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지 말고 받아주세요. 특히 현역 의원들이 그런 메시지 여러분도 많이 받으셨죠? 오늘 중으로 전화가 오면 끊지 말고 받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일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때 110명 남짓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공천권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확실하게 장악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용산 대통령실이 공천권의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오전, 점심, 오후 기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강경한 모습을 계속 견지함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겠구나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현역 의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편에 서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태 추이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긴박하게 섞여 있고 엮여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335 또는 뭐 초선, 재선, 뭐 3선 중진들 4선, 5선 할 것 없이 보좌관들은 보좌관대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당협위원장대로 수백 모임들이 있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의견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이제 핵심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한동훈을 강제로 사퇴시킬 수 있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해임 하면 그날로 끝입니다. 사퇴서를 내든 안 내든 해임 하면 끝입니다. 국회의원,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본인이 아무리 발배등 쳐도 국회의원 제명되고 그날로 삭탈 관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당대표 거취 문제는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비록 비서실장은 만나서 사퇴하세요. 대통령의 뜻입니다. 라는 말을 전달하긴 했지만 그러나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거취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당은 당규에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한다는 나와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물러난다에 대한 규정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의원총회가 오늘 있을 수도 있다. 비상의원총회가 오늘 오후에라도 또는 각자 의원들이 입장 정리하는 시간을 준 다음에 뭐 내일이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비상의원총회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10분의 1이 의견을 모으면 비상의원총회는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10명이 모이면 바로 비상의원총회 열 수 있는데 뭐 오늘 오후 7시에도 가능하고 저녁 9시에도 가능하고 내일 새벽에도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하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는 신임 투표, 불신임 투표? 그걸 110명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70명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한다. 뭐 기권 몇 명, 반대 몇 명. 정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못 믿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하라. 그런 의견이 뭐 80명, 반대가 30명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물러나야 된다는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는 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 물러날 때 그렇게 가처분 신청 많았고 재판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본인이 불복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그냥 생각해 보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최종적으로 비대위원장의 결정을 내린 것은 전국위원회입니다. 전국위원 500여 명이 인터넷으로 투표를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겁니다. 임명된 것이 아니라 선출된 겁니다. 비대위원장은 선출됐기 때문에 선출된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게 하려면 다시 전국위원회의 표결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원총회만이 아니라 물론 의원총회에서 의원이 대다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불신임하면 어떻게 비대위원장 할 수 있겠어요. 물러날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도 물러나라지 소속 당의 의원들도 대부분이 물러나라지 그럼 설 자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거는 정치적인 의미인 거고 법률적인 의미로는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오전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을 때 사퇴 거부를 했다는데요. 그 입장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지금 이 시각 1cm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만약 그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을 장악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아마 거의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뒤에 줄을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아무튼 위원장 거취 문제는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면서도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지금까지 기류는 한동훈, 김병률 두 사람이 사퇴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용 그 의원 원래 이용 의원은 40대 중반 나이 됐는데 전북 전주 출신이고요. 이용 의원은 원래 체육인입니다. 그 20대 때는 본인이 이 봅슬레이
그 루지라고도 하죠. 로지 저 썰매 동계올림픽 나가는 그 선수였다가 그때는 이제 성적이 그렇게 신통치는 못했는데 나중에 그쪽 지도자로 또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그래서 아주 평판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정치의 뜻을 두고 국민의힘에 이제 자기가 비례대표로 나가고 싶다라고 자발적으로 국민의힘을 찾아가서 면접도 보고 면접 점수가 아주 좋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례 순번 18번을 받아서 금배지를 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아주 이 체격도 아주 좋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수행비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호의 그런 임무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아무튼 그 일을 잘 했고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도 수행비서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핵심 친윤 인사로 이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이 이용 의원이 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이제 옹호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그런 글들을 페이스북에 계속 올렸던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말이죠.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사과라는 뜻입니다. 안철수 의원답게 말을 아주 부드럽고 점잖게 해서 그렇지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은 사과를 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 말이 나오자 이용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안 된다. 사과를 하면은 야당이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 의원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만 이제 그 들어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다가 기사 하나를 뜩 올려놓은 겁니다. 그 기사는 쿠키뉴스라고요. 국민일보 신문에서 떨어져 나온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쿠키뉴스라고. 이제 거기에서 이 공천에 불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뉴스를 어제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용 의원이 그 뉴스를 단톡방에다 떡 올려놓고 이제 자기는 그 뜻을 확인해 준다 뭐 이런 뜻이겠지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용산 대통령실에 여러 인사들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아무튼 제이 그 기획관이 여기에 크게 개입돼 있다라는 말도 있고 또 비서관이 여기에 개입돼 있어서 그 외부에 대통령의 어떤 기류를 그쪽에 언론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퇴 요구를 그 자리에서 정면으로 거부한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를 아마 외부로 이렇게 이제 알린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 인터넷 매체에 제보를 해야 됐다고 할까요? 알렸다고 할까요? 또는 아름아름하로 연결이 돼 있는 어떤 유튜버한테 얘기가 전달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튜버가 하는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요. 그 유튜브한테 이런 내용이 전달돼서 그 유튜브가 이런 얘기를 방송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쿠키뉴스도 있고 또 채널A가 이 뉴스를 좀 이른 시간부터 적극적으로 보도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온 언론들이 어제 저녁 중요 뉴스부터 이렇게 다루기 시작한 그런 이제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표면적으로는 공천 문제인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파우치백에 관한 의혹과 대응 문제에서 심한 의견 격차가 있었던 것이고
특히 여러 언론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리 앙뚜아네트 비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격노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 공개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많아지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이상민 그 5선 의원,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대전 지역구에 있는 이상민 의원, 그다음 이용호,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무소속이었다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온, 전북 남원이 지역구였다가 이번에 마포 갑에 출마한다는 이용호, 그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비대위원, 그다음에 안철수.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무게가 남다르다라고 할 수 있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무게가 있고 정치적 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그 후보 단일화라는 그런 공헌을 했던 사람이고, 당대표 후보 혹은 뭐 차기 총리 후보 등등으로 항상 이 얘기가 오르내리는 사람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사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종로에 출마해 있는 하태경 의원, 그다음에 경기 수원에 출마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다음에 불출마 선언한 김웅 의원.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수도권에 출마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목소리를 이제 높이고 그 의원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국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몇 달 전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이번 총선은 김건희 총선으로 치르겠다, 이런 호언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특검법을 국회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그 특검법을 재의결을 하느냐 마느냐 그 시기를 지금 엿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갑자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엄청난 정면 충돌의 불화산이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야당이 설정해 놓은 이른바 명품백 프레임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 사태가 한동훈 사퇴로 결판이 나든 아니면 한동훈에게 오히려 역전에 힘을 실어주든 어느 쪽으로 이 일이 물꼬를 터가면서 출구를 찾아가든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야당이 설정해 놓은 명품백 프레임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망회의 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러 고비가 있겠으나 그중에 가장 지금 위험하고도 중대한 고비를 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